자금 현수송입니다. 자금 현수송.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원래는 여기는 좀 돈을 많이 예치해놨던 고객인데 당장 현금으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작은 점포였었는데 예를 들어 한 10억을 다 달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본점으로 연락을 합니다. 본점으로 연락을 해서 돈을 받아오는 거죠. 돈을 받아오는 건데요. 보통 돈을 받는 걸 현수다라고 얘기하고 돈을 보내는 걸 현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수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이 이 위탁업체를 사용을 해서 하게 이제 돈을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 현금 수송 차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송 차량에 이제 막 거기에 지폐랑 막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뭐 경호원들 막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본점에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중간에 가까운데 지점이 좀 큰 지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로 본점은 서울에 많이 위치되어 있잖아요. 서울에 많이 위치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본점까지 연락해서 받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근처에 있는 지점 중에 좀 큰 지점 연락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정 안 돼요. 그러면 타 은행에도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거나 보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수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위에서 넷째 줄 전문 현송 회사 이게 박스를 치시고요. 이걸 위탁 운송하고 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위탁 운송이 원칙이에요. 직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운송이 원칙이고요. 사실상 받을 때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보낼 때는 좀 확인을 잘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의뢰한 위탁업체가 맞는지 돈을 내가 이제 한 몇 억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본점에 제대로 다 잘 전달을 할 것인지 그 회사의 사람이 맞는지 뭐 얼굴도 확인을 할 거고 서류도 확인을 할 거고 이런 확인들을 굉장히 작업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 2번에 현수송 대행 의뢰 방법의 형성 통지 쌍방 직원 입회 하에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보시게 되면 책임자 명부 또는 각 위탁사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다. 현송금의 수도는 쌍방 직원 입회하여야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수도 완료 시기는 현송점에서는 위탁사가 은행으로부터 현송금을 수령하여 확인한 후 소정의 수도 서류에 상호 날인하여 교부한 데를 말하며 현수점에서는 위탁사로부터 현송금을 수령하여 확인하는 소정의 수도 서류에 상호 날인하여 교부한 데를 말한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제대로 다 교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돈 제대로 받았다라는 거 확인하고 날인할 때까지 그게 이제 완전하게 현수성의 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보내거나 받거나 할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점 간 현수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금 현수송 기록부에다가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출납 모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점 중에서 왜 지방 모점으로 좀 큰 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출납 자점 간 현수송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원칙은 원래는 위탁업체라고 했는데 급하면 직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면 직원이 할 수도 있어요. 표로 이렇게 쭉 썼는데요. 그 경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이제 B라는 지점에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돈이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B 지점의 직원이 갖고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급하니까 A 지점의 직원이 가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뭐 인계자, 인수자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인계자가 누구냐, 인수자가 누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점 내에 이제 은행마다의 그런 내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받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31페이지에 일단 직원에 의한 현수송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고요. 자금 현송 시 상대점 현송원에게 지급할 경우도 있고요. 자점 현송원이 상대점 현송한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타행간 현수성. 정 급하면 타원행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행간 현수성도 역시 거기 보시게 되면 밑에서 둘째 줄에 보시게 되면 자금 청구서 및 영수증의 인감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타행간 현송 현수 계정은 당일 발생분을 다음 영업일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출납 업무에 대해서 돈을 받고 수납이었죠. 돈을 주고 지급하고 이런 현금을 정리하고 이게 정사 업무였죠. 그래서 위조 지폐나 변조 지폐나 이런 부분 소상권이나 이제 사용권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모자르게 되면 자금 현수송 이런 식에 대해서 출납 업무 전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